지금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의 한 맞선 카페에서 한국 남성을 만나려면 무려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일본 여성들이 이 긴 대기 시간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명 방송인이 생방송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속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처음에만 잘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도쿄 외곽에서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41세 이혼녀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남성과의 만남, 그리고 일본 사회가 감추려 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외곽 세타가야구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41세 유리코라고 합니다. 6년 전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제가 운명적인 선택을 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일본 정치계와 재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의 어느 이른 아침, 도쿄 나가타초의 국회의사당 지하 2층 특별회의실에서는 극비 회동이 열렸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검은 승용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직접 들어왔고 회의실 앞에는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바로 보수파의 거두 타나카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온화한 미소 대신 굳은 표정으로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본 순간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의 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특히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500%나 폭증했다는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한 참석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타나카 의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의 결혼 만족도입니다. 95%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일본 부부의 만족도 42%와 비교해 보십시오. 2025년 3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며 찻잔을 빚고 있었습니다. 젖은 흙이 제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며 형태를 잡아가는 그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촉감과 흙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온 공방을 가득 채웠죠. 낡은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한국 남성을 만나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믿기 힘든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흙먼지 가득한 공방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무심코 손을 멈췄습니다. 물레는 관성으로 몇 바퀴 더 돌다가 서서히 멈췄고 반쯤 완성된 찻잔이 비스듬히 기울어졌죠. 이어서 들려온 것은 일본 전국구 방송인 가와무라 씨의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서도 분노가 느껴질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속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초반에만 잘하지 결혼하고 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비웃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한국 맞선 카페 대기 폭주라는 단어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죠. 흙물에 잠긴 제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차가운 3월의 봄바람이 공방으로 스며들며 흙냄새와 섞였고 벽에 걸린 풍경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움찔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6년간의 외로운 생활이 만든 작은 균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습관처럼 TV를 켜니 가와무라 씨가 또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정보 프로그램이었죠.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서 그의 얼굴은 더욱 엄숙해 보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맞선 업체는 가모니설로 여성들을 현혹합니다. 처음엔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모자이크 처리된 여성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힘들었다, 속았다는 막연한 표현만 반복되었죠. 화면 하단에는 피해 사례 속출이라는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진흙이 묻은 손으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NHK, TBS, 후지TV, 어느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대본을 나눠준 것처럼 모든 방송이 한국 맞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제히 공격하는 거지? 무언가 숨기려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3시쯤 대학 동창 미호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고 얼굴에는 봄꽃처럼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연분홍색 원피스가 공방의 칙칙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며 생기를 불어넣었죠. 유리코, 오랜만이야. 여전히 흙과 씨름하고 있네. 미호는 공방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찻잔들, 가마 옆에 쌓인 흙포대들, 그리고 창가에 말리고 있는 방건조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군요.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제가 물으며 손을 씻고 돌아섰습니다. 미호는 작업대 옆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산 남자랑 만나고 있어. 벌써 6개월째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를 같이 해.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우리 엄마 생일도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챙겼어. 직접 한국 전통 선물을 준비해서 정중하게 인사도 드렸고 일본 남자들한테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저는 진흙 묻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미호를 바라봤습니다. TV에서는 속는다고 외치는데 제 앞에 친구는 행복하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공방 안에 흙냄새와 미호가 뿌린 은은한 제스민 향수가 묘하게 섞이며 그 향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정말이야? 한국 남자가 그렇게 잘해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호는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서 반짝이는 은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섬세한 나비 모양의 펜던트가 오후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죠. 이것 봐. 그 사람이 직접 만든 거야. 부산의 전통 은공예 장인한테 3개월 동안 배워서 만들었대. 미호가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았으면 좋겠다면서. 일본에서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있어? 저는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나비의 날개 하나하나에 새겨진 섬세한 무늬, 더듬이 끝에 작은 진주, 그리고 뒷면에 한글로 새겨진 사랑해라는 글자까지 분명 엄청난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TV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처음에만 잘한다던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미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코, 그건 편견이야. 아니, 의도적인 왜곡에 가까워.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르더라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창을 보여줬습니다. 미호야, 오늘도 사랑해.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다고 들었어.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오코노미야키 만들어줄게. 천천히 퇴근해. 교통사고 조심하고. 아침 7시 23분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니 매일 비슷한 시간에 온 따뜻한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벌써 6개월째인데도 매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심해지고 있어. 내 생리 주기까지 기억해서 그때쯤 되면 따뜻한 차와 초콜릿을 준비해둬. 저는 짧게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오래 갈까? 아니면 정말 TV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봄바람이 공방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벚꽃잎 몇 개가 작업대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제 손끝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호가 보여준 따뜻한 문장과 제 손에 묻은 차가운 흙의 감촉이 동시에 전해지며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공방에 남아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구워낸 찻잔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유약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이었죠. 낡은 라디오에서는 심야 토크쇼가 흘러나왔는데 또 가와무라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국 맞선 카페의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그들의 교묘한 수법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저는 물레를 멈추고 라디오를 응시했습니다. 가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목소리와 함께 일렁이는 것 같았죠.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한국 맞선을 공격하는 걸까?
무언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저녁 시간을 비워두고 TV 앞에 앉았습니다. 가와무라 씨의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죠. 화면에는 붉은색 자막으로 충격, 한국 맞선의 어두운 진실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음산한 배경음악과 함께 화면이 어두워지더니 가면을 쓴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해줬어요. 매일 사랑한다고 하고 선물도 주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상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화면 하단에 자료 제공자 비공개,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편집이라는 글귀가 작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거리 인터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 중년 남성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 위기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성을 마치 소유물처럼 빼앗기고 빼앗는 대상으로 말하는 그의 태도가 불쾌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예정에 없던 인터뷰가 끼어든 것이었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미호였습니다. 저는 한국 남성과 교제 중인 일본 여성입니다. 미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방금 그 가면 쓴 여성의 증언,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 수십 명의 친구들이 한국 남성과 만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가와무라 씨의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건 당신이 아직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미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일본 남성들에게서는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호가 생방송에 직접 나와 반박을 한 것입니다. 진흙 묻은 제 손이 떨려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송국에 조작된 내용과 친구의 진실한 증언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가마솥 불빛처럼 제 마음에도 의구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오후 미호가 숨을 헐떡이며 공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 달리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죠. 유리코, 어젯밤에 일어난 일 들었어? 무슨 일이야? 제가 물으며 수건을 건넸습니다. 하모니 브릿지라는 한국 맞선 업체가 해킹당했대. 회원 명단이 인터넷에 유출됐는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와무라 씨 조카 이름이 있었어. 그것도 VIP 회원으로. 제 손에서 막 다듬던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부드러운 천 위에 떨어져 깨지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난 것 같았죠. 뭐라고? 그럼 그동안 방송에서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그래, 다 쉬웠던 거야. 자기 조카는 비밀리에 한국 남자 만나게 하면서 방송에서는 반대하고 있었던 거지. 더 충격적인 건 미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조카가 작성한 희망 조건을 봐. 한국 남성 선호, 가사 분담 필수. 처가 부모님 존경하는 분이라고 적혀 있어. 창밖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공방 앞 벚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며 꽃이 피 소용돌이 치듯 날렸죠.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울렸습니다. 일본 방송계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열어보니 가와무라 이중성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고 분당 수천 개의 트윗이 올라오고 있었죠. 위선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렇게 나쁘면 조카부터 말렸어야지. 일본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거구나. 한국 남자들이 더 잘해주니까 30년간 속았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왔다. 특히 2030대 젊은 여성들의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가와무라 씨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보이콧을 선언했고 광고주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죠.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 맞선이 뭐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일본 남성들과 보수 언론은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음날 화요일 공방에 단골 손님 아야 씨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으로 항상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분이었죠. 오늘은 평소와 달리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리코 씨, 저도 사실 한국 맞선에 관심이 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우리 팀에만 3명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모두 너무 행복해하고 있죠. 특히 과장님은 남편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준다고 자랑하시는데 다들 부러워서 난리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물으며 막 구워낸 찻잔에 녹차를 따랐습니다. 네, 제 사촌 언니도 작년에 대구 남자와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도쿄까지 와서 한국 요리를 만들어주신대요. 딸 같아서 그런다면서요. 일본 시어머니한테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야 씨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화상 통화할 때마다 언니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요. 10년 전 일본 남자와 결혼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찻잔에 물을 따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마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 제 마음속 호기심도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미호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함께 쓰며 걸었죠.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하모니, 브릿지. 내가 등록한 그 맞선 업체야. 오늘 특별 세미나가 있대. 박지은 대표님을 만나보면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야. 우리는 시부야의 한 현대적인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6년간의 정체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텔 로비처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리셉션 데스크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모니, 브릿지입니다. 대기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이미 30여 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명함을 교환하며 인사를 나누다 보니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기업 임원 등 소위 엘리트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성을 찾는 걸까? 곧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은 대표가 단상에 올랐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품위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용기 내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일본 언론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의 비교 데이터였죠. 한국 남성의 평균 가사 분담률 72%, 일본 남성 18% 육아 참여 시간, 한국 하루 3.2시간, 일본 0.7시간, 배우자 가족 의료비, 지원 한국 83%, 일본 12% 사랑한다 표현 빈도 한국 주 5.3회, 일본 연 2.1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박 대표가 리모컨을 들며 말했습니다. 진짜 차이는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인터뷰였죠. 아내는 제 동반자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을 이루는 파트너죠. 장모님은 제2의 어머니예요. 당연히 모셔야죠. 아내가 행복해야 제가 행복합니다. 그게 진짜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죠. 2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네요. 세미나가 끝난 후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호의 권유로 박 대표와 짧은 상담을 하게 되었죠. 유리코 씨, 도예 작가시라고 들었어요. 박 대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도예를 사랑하는 남성들이 많아요. 특히 일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분들이 많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하모니, 브릿지의 성공 사례들이었죠.
저희 회원 중 94%가 결혼에 성공했고 이혼율은 0.4%에 불과합니다. 일반 국제결혼 이혼율 30%와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죠. 저는 그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화면 속 행복한 커플들의 사진이 스쳐 지나갔죠. 도쿄타워 앞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제주도의 유채꽃밭에서 찍은 사진들. 모두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다 조작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창밖으로 봄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고민하는 마음처럼 복잡하게 들렸죠. 그런데 왜 일본 방송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 대표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두려움이 아닐까요? 한국 남성들의 기준을 알게 된 일본 여성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 살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실제로 최근 일본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 남성과 비교되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습니다. 6년 전 이혼 당시 이후로 처음이었죠.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곳에 다녀왔다. 6년간 혼자 살면서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미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부럽다.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군가와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저녁을 함께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 일기를 쓰다가 문득 TV를 켰습니다. 뉴스 시간이었는데 가와무라 씨가 또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죠. 숫자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통계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습니다. 한국 맞선은 일본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화면 하단에는 한국 맞선 주의보라는 자막이 계속 깜박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인 남편이 일본인 장모님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접 일본 전통 요리를 만들고 장모님이 좋아하는 엔카 일본 전통가요를 틀어놓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죠. 클라이맥스는 남편이 서툰 일본어로 축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카아상, 오타조우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츠마데모 겐키데 이테 쿠다사이.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세요. 장모님이 감동해서 우는 모습, 그리고 사위를 꼭 안아주는 장면에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 남자가 장모 생일 챙기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우리 남편은 우리 엄마 이름도 잘 몰라. 이게 진짜 가족이지. 한국으로 시집가고 싶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 쉬어야. 카메라 있을 때만 그런 거지. 몇 년 지나면 본색 드러날 거야. 일본 여자들이 너무 순진해. 매국노들. 일본을 배신하다니. 사회가 양분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과 자존심을 지키려 했죠. 토요일 오후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야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들뜬 표정이었죠. 유리코 씨, 대단한 거 발견했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습니다. 도쿄 부산 신혼일기라는 채널이었는데 구독자가 무려 87만 명이었습니다. 이 여성, 도쿄대 의대 출신 의사예요. 작년에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부산에 정착했대요. 매일 일상을 브이로그로 올리는데 정말 리얼해요.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김장 체험이라는 제목이었죠. 영상 속 일본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정성스럽게 양념 비법을 가르쳐주고 며느리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정겹게 담겨 있었죠.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일본에서 의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제는 내가 잘 챙겨줄게. 시어머니 말에 며느리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최고예요. 저 정말 행복해요. 한국 시어머니가 저렇게 다정하다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아야 씨가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병원 근처로 직장을 옮겼대요. 아내가 야간 근무할 때 픽업하려고요. 그리고 집안일은 100% 남편이 한대요. 아내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서포트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영상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쿄대 의대 출신 엘리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유리코 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야 씨가 떠난 후 저는 혼자 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불꽃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1살, 이혼녀, 도예가, 이런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한국 남자라면 정말 달라질까? 그때 문득 미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리코, 넌 아직 젊어. 그리고 충분히 매력적이야. 단지 일본 남자들이 그 가치를 몰라봤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박지은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하모니 브릿지 박지은입니다. 박 대표님, 저 유리코입니다. 도예 공방 운영하는. 유리코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등록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 대표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유리코 씨 같은 분을 기다리는 멋진 남성이 분명 있을 거예요. 마침 다음 주에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김도연 씨라고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신가요? 일본 문화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특히 도예에도 조예가 깊으시고요. 젊은 시절 교토에서 1년간 도예를 배우신 적도 있대요. 유리코 씨와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다시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물레 위에 흙을 만지며 천천히 형태를 잡아갔죠. 차가운 흙이 제 손의 온기로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흙의 온기와 제 가슴 속 설렘이 동시에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첫 만남의 날이 왔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했죠.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고, 결국 네이비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이었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삐뚤어져서 다시 지우고 또 바르고. 왜 이렇게 떨리지? 20대 때 첫 데이트보다 더 긴장되네. 약속 장소는 아사쿠사의 전통 찻집 죽정이었습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조용하고 운치 있는 분위기로 유명했죠. 제가 찻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 50분.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목련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돛돌 위에 물뿌리개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기모노를 입은 종업원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도연 씨와 약속이 있어서. 손님께서는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벌써 와 있다고? 대나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다다미에서 나는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종업원이 장지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 남성이 정자 자세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코 씨. 김도연입니다. 첫인상은 따뜻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깔끔한 흰 셔츠에 감색 재킷을 입고 있었죠. 짙은 눈썹 아래 선한 눈매,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시간 약속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손이 차가우신 것 같은데. 그는 자연스럽게 방석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난로를 건넸죠. 아직 춘추가 있어서 준비했어요. 다다미가 차가울 수 있거든요. 그 세심한 배려에 놀랐습니다. 일본 남자들과의 수십 번의 맞선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예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교토에서 1년간 도예를 배운 적이 있어요. 라쿠야키를 쌓어 기법을 주로 배웠는데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라쿠야키를요?
그거 정말 어려운 기법인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도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유리코 씨는 어떤 작품을 주로 만드시나요? 주로 찻잔을 만들어요. 일상에서 쓰는 그릇에 작은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서. 와비사비 정신이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완전함 속의 완전함. 일본 미학의 정수죠. 와비사비를 아세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다랑아리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완벽한 것.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철학적인 대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말차와 화과자였죠. 도연 씨는 찻잔을 들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찻잔, 정말 아름답네요. 유약의 흐름이 마치 봄비 같아요. 잘 보시네요. 이 집 주인장이 직접 만든 작품이에요. 언젠가 유리코 씨가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셔보고 싶네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죠. 이혼 후 혼자 공방을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흙과 대화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대단하세요. 그 용기와 열정이 작품에도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특히 부산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누군가와 하루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역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본 전통 공예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정말요? 요즘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정치고 문화 교류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잖아요. 그의 신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밖에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근처를 조금 걸을까요? 우리는 센소지 절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카미세 거리는 저녁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죠. 일본에 자주 오시나요? 한 달에 2번 정도요. 사업차 오지만 사실 일본이 좋아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것, 거리가 깨끗한 것, 사람들이 친절한 것. 많지만 무엇보다 배려의 문화가 좋아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요. 센소지 절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요. 저는 그에게 참배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손을 씻는 법, 절하는 법, 박수 치는 법. 그는 진지하게 따라했죠. 무슨 소원 비셨어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만남이 좋은 인연이 되길 빌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유리코 씨. 저도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엔 제가 유리코 씨의 공방을 방문해도 될까요? 작품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6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누군가를 다시 기다리게 되는 느낌. 그날 밤부터 도연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코 씨, 잘 들어가셨나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좋은 작품 만드시길 바라요. 굿나잇. 다음날 아침 7시, 알람보다 먼저 메시지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유리코 씨. 오늘 도쿄는 비가 온다고 하네요. 우산 꼭 챙기세요. 정말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보낸 메시지였죠. 일주일 후 토요일, 도연 씨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와,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그는 공방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감상했죠. 이 찻잔의 색감이 정말 독특해요. 마치 새벽녘 하늘 같아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색이에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패가 만든 성공이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언젠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유리코 씨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룰레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의 손을 잡고 흙 다루는 법을 가르쳤죠. 그의 큰 손이 제 손 아래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힘 조절이 어렵네요. 천천히, 부드럽게, 흙과 대화하듯이 하세요. 유리코 씨처럼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났고,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짧게 만났죠. 도연 씨는 항상 약속 시간을 지켰고, 매번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한다고 말한 과자를 부산에서 직접 사왔고, 또 어느 날은 도예 관련 희귀한 책을 선물했죠. 이런 것까지 기억하세요? 유리코 씨가 하는 말은 다 중요하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유리코 씨, 다음 주에 부산에 오시지 않겠어요? 부산에요? 네. 제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만나보셨으면 해요. 너무 빠른 것 아닐까 망설였지만 미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리코, 인생은 짧아.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 좋아요. 가볼게요. 부산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왠지 맞는 선택 같아.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도연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리코 씨.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해요.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꽃을. 첫 만남 때 센소지 절 근처 꽃집을 지나가면서 프리지아 향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 세심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먼저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대가 보이는 아파트였죠. 우와, 거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면에 제가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제 작품이 온라인으로 하나씩 모았어요. 유리코 씨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요. 운명이었나 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에는 도연 씨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광안리 근처의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죠. 부모님과 여동생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도예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항상 자랑하더라고요. 아드님도 도예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미술관, 박물관 가는 걸 좋아했죠. 식사 중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갈비찜이 정말 부드럽고 다음에는 집에서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죄송해요. 어머니가 당황하셨지만 모두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다음 날 도연 씨는 부산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서는 함께 벽화를 구경하고 자갈치 시장에서는 신선한 회를 먹었죠. 유리코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유리코 씨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도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속보입니다. 방송인 가와무라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했지만 진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미호가 전화로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와무라 씨 조카가 결국 한국 남자와 결혼했대. 그것도 엄청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결국 삼촌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이러니한 결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7월, 저와 도연 씨는 약혼했습니다. 작은 파티였지만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죠.
도연 씨가 준비한 프로포즈는 특별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찻잔과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였죠. 유리코 씨의 첫 작품처럼 우리의 시작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통계청과 한일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의 이혼율 0.4%, 결혼 만족도 95%, 가사 분담률 70%. 이 수치는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렸는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죠. 현재 저는 도연 씨와 가을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도쿄에서 2번 할 예정이에요. 양쪽 가족 모두를 배려한 도연 씨의 아이디어였죠. 최근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해요. 방송 후 수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맞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모니 브릿지는 대기자가 6개월이나 밀려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있죠. 저는 요즘 특별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화합 시리즈입니다. 한국의 다랑아리와 일본의 라쿠야키를 융합한 작품이죠. 도연 씨와 함께 만드는 우리의 미래처럼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며칠 전 가와무라 씨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편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죠. 늦었지만 인정한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도연 씨의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유리코, 오늘도 멋진 작품 만들길. 주말에 만나요. 보고 싶어요. 6년 전 이혼 후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설렙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여세요. 저는 한국을 선택했고 도연 씨를 선택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가족의 정, 배려, 존중. 도연 씨를 보며 느낍니다. 한국 남성들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것을. 미호는 부산에 정착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까지 신청했다네요. 아야 씨도 최근 한국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가와무라 씨 조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일본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이상적인 남편감 1위가 한국 남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공방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한일 커플들의 데이트 명소가 되었죠. 한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의도 왔습니다. 도연 씨는 늘 제 곁에서 응원합니다. 유리코가 하고 싶은 건 뭐든 지원할게. 결혼 후에도 계속 도예를 할 겁니다. 부산에 제2 공방을 만들 계획도 있어요. 매일이 행복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이게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41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망설이지 마세요.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도연 씨에게 그리고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제2의 고향이 되어준 한국. 저의 이야기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저 유리코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한 단면이라는 걸 아셨나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나라죠. 특히 한국 남성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 여성에 대한 존중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한류 스타들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저력과 인간적 따뜻함 때문이죠. 최근 발표된 국제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행복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가족 문화, 정문화, 배려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주목하게 될 거라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컬처, K-패밀리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 작은 나라가 가진 거대한 힘을, 따뜻한 마음을,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제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사랑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윤영이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국제 결혼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특히 이 영상을 해외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